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이 일요일 오전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편안할 겁니다. 일요일 오후만 되면 마음이 좀 불안해지죠. 자, 오늘 황장수의 톡톡톡 영화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릴 영화는 웰컴 투 뉴욕입니다. 뭐 이민자 영화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매우 잘 아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1년 IMF 총재를 지내고 있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이라고 하는 이 IMF 총재가 미국 뉴욕에서 호텔에서 34세의 한 여성, 흑인 여성 이 호텔 메이드를 성폭행을 시도한 다음에 뉴욕 공항에서 비행기에 탔다가 체포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크게 이렇게 화제가 되어서 터져나갔는데요. 자, 이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은 DSK라고 부르는데요. 이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은 이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IMF 총재를 하기 이전에, 그 직전에 2007년 프랑스 대선에 나서서 이 루아얄이라고 현재 올랑드 대통령의 전 동거녀가 여성이 대통령 후보가 될 때 패배했습니다. 그 직전에는 프랑스 재무장관을 지냈고요, 프랑스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경제학과 교수를 하다가 또 변호사를 하다가 관료를 하다가 정치인을 하다가 IMF 총재까지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한국도 방문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만찬도 하고 했죠. 자, 이 사람이 결혼을 2번을 하고 자녀가 4명이 있고, 3번째 결혼한 사람은 프랑스에서도 유명한 방송 앵커이자 가부입니다. 안네 싱클레어라고. 얼마 전에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미술품을 뺏어갔는데 그 미술품을 다시 환수해서 되돌려 주려는데 안네 싱클레어가 이 독일 미술품의 이 원주인의 손녀였다 해서 화제가 한번 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성추행 사건 이후에 안네 싱클레어는 이 도미니크 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도미니크 칸은 이 섹스 중독자, 충동 조절 장애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이 당시 IMF의 아프리카를 담당하고 있던 고위직 여성, 남편이 아마 브라질 무슨 은행의 총재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과 또 이런 어떤 관계를 가지다가 IMF 내부에 조사를 받고 무마도 했고요. 또 이 IMF 총재를 가기 직전에 2008년 초에는 이 파리의 볼로뉴 숲에서 이 섹스 파티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사르코지 대통령한테까지 보고가 돼서, 사르코지가 당시에 이 우파 연합 이 대통령이었고, 이 도미니크 칸은 사회당의 소속인 좌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벤처 좌파, 캐비어 좌파로 불리는 사람이 도미니크 칸이에요. 도미니크 칸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박장대소를 하고 도미니크 칸을 직접 불러서 당신 IMF 가서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고 경고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최근에 또 무혐의를 하나 받았는데, 그 무혐의는 뭔가 하면 매춘 조직과 깊숙하게 연계관계를 가지고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이 섹스 파티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프랑스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혼업 난교를 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을 이런 사고를 숱하게 쳤고, 심지어 뉴욕에서 사고를 친 다음에 자신을 갖다 인터뷰하러 온 여성 젊은 작가를 또 성추행하려다가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 작가 어머니하고도 또 한때 정을 통했던 사이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가 아파트를 빌려서 이렇게 뉴욕을 벗어나지 못하고 전자팔찌를 발목에 차고 거주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아파트에 이제 이 부인이 안네 싱클레어가 그림을 많이 취급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자입니다.
그 집에다가 그림을 전시해놨다만 그걸 또 개방해서 온 여성과 또 성관계를 하고 이런 이야기도 영화에 다 담깁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아벨 페라라고요. 90년대에 그 작가주의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요. 뭐 스네이크 아이, 보디 에어리언, 뭐 푸너럴, 신체 강탈자의 침입 등 다양한 SF 영화도 만들었다가 갱스터 영화도 만들었다가 또 이 대표적이고 잔혹한 영화도 많이 만드는데요. 만드는 어떤 영화에 따라서 실력의 편차는 좀 있다고 알려지기는 하는데 초반에 이 사람이 나와서 영화의 감독을 했을 때는 천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 실력이 좀 들쭉날쭉해서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람의 영화는 대부분 인간의 그 어두운 대패, 향락, 데카단스한 측면, 탐욕 등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이런 세기말적인 상황을 다룬 영화에 좀 장기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도미니크 칸은 매우 적임자다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사건에서 무슨 출국 정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미니크 칸에 의해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엉덩이 한번 두드렸는데 그것이 성폭행이고, 그렇다면 윤창중은 이 대변인, 뭐 대통령을 따라서 미국을 방미한 외교인단에 속한 뭐 그런 맨체 특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곧바로 공항에서 붙들려 갖고 수갑차고 이 구치소에 처박혔을 겁니다. 이 영화에서 도미니크 칸은 자신의 집무실, 뉴욕에 있는 집무실에조차도 이 매춘과 관련되는 여성들을 불러서 집무실에서 손님을 앉혀놓고 몸을 더듬고 하는 일을 합니다. 심지어 도미니크 칸이 주요 경호 대상이라서 헤비하러 온 경호 당국의 고위 관계자 앞에서도 그 짓을 합니다. 이 실화에 굉장히 가까이 묘사한 영화입니다. 자, 이 사람이 정정한 여자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는데 안네 싱클레어 마지막 부인도요 20년을 살았는데 이 부인은 한마디로 도미니크 칸의 껍데기를 간 거죠. 정치인으로서, 경제학자로서. 저 사람은 프랑스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IMF 총재까지도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도요 온갖 사고를 쳐도 수습을 하면서 돈도 다 수습합니다. 이 영화에서도요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이런 성적으로는 남봉꾼인 남자를 용인을 하면서 그 능력만을 믿고 그 껍데기를 이용해서 자신도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성공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도미니크 칸이 이제 화면이 바뀌면 곧 내일 출국하는데 또 호텔을 바꿔서 거기에 자기 동료들을 불러서 매춘 여성 조직들을 불러가지고 섹스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요 뭐 이렇게 부엽게 처리했는데 영화가 굉장히 난잡한 장면들, 노출이 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는 야한 장면을 보기 위해서, 요즘 뭐 그런 거 공짜로도 얼마나 볼 수 있는데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부러울 게 없는 가정을 가지고 또 자기 자녀들도 잘 돼 있는 저런 사람이 이혼을 2번이나 하고 3번째 부인하고도 부인이 돈이 억만장자입니다. 몇조 원을 재산을 가졌어요. 상속녀로서. 그 부인도 이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유명 앵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저렇게 성적인데 탐닉하는가?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대표적인 사람이 빌 클린턴이지 않습니까? 자, 빌 클린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똑똑한, 뭐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똑똑한 마누라 힐러리를 두고 아칸소 주지사부터 시작해서 곧바로 또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백악관에서 로인스키라는 인턴 여자의 하나와 그런 관계를 가지다가 탄핵까지 갈 뻔하고, 그리고 자신의 업적이나 경력 전부보다 로인스키 스캔들이라는 한마디로 낙인 찍혀있고 마누라한테 거의 이 잡혀서 숨도 못 쉬고 지내고,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역사적으로 클린턴이 평가를 제대로 받겠습니까? 돈에만 탐닉하고 섹스에만 탐닉한 대통령은 숱한 클린턴의 여자들이 등장했고 지금도 한 10대 명이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아직도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를 비판도 못해요. 힐러리가 트럼프를 보고
니 임마 그 결혼을 3번이나 하고 젊은 유고 출신 모델을 여자를 데리고 살고 어쩌고 이러면 트럼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너가 남편 숫자보다 내 훨씬 적고 나는 결혼하고 이혼하고를 정확하게 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힐러리와 클린턴도 정말로 둘이는 안 좋아할 건데 그래도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힐러리가 이혼을 하지 않고 클린턴 편을 드는 척 했으니까 이 지금 싱클레어와 도미니크 칸하고 똑같은 부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도미니크 칸이 이 가택 연금되어서 그 아파트 옥상에서 자신 혼자서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에 보면 출세나 성공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이 고귀한 이상의 추구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갖다가 이용해온 사람이 느끼는 허전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저는 도미니크 칸이요. 성장 과정에서 세팅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굉장히 부유한 파리의 회계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명문 대학을 갔다가 변호사도 되고 명문 대학의 교수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곧바로 프랑스 재무장관을 했다가 대선에 나갔다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IMF 총재로 갔다가 만약에 이 사건만 없었다 하면 다시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겁니다. 프랑스 대선에서요. 그래서 올랑드 대신에 이 도미니크 칸이 대통령 자리에 있을 줄 봅니다. 결국 사회당이 이겼어요. 올랑드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올랑드는 굉장히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고 이 도미니크 칸은 나름대로 인기는 있었죠. 근데 도미니크 칸이 올랑드 전 대통령의 동거 여인 또 그 기자로서 유명한 여자 있지 않습니까? 이쁘게 생긴 그 여자도 유혹하려고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랬어요. 당신 마누라가 나보다 더 이쁘지 않냐 이랬답니다. 방송 앵커니까 서로 잘 알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거의 동물에 가까운 이 욕정의 이 통제를 못하다가 결국은 무너져가는 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을 다룬 영화인데요. 자, 사람이라는 것이 출세한다.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알코올, 어떤 사람은 섹스 중독 등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이런 탐닉이라는 부분은 뭔가 하면 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요. 뭡니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찬사나 남들의 시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이 마음의 내면에 갈증이나 허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에 한번 보십시오. 주요 재벌들, 주요 정치인들이 이런 스캔들들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 한국은 이런 문제를 다 덮어줬기 때문에 뭐 돌아가신 대통령이 다 뭐 자제가 있니 없니 해도 별 흉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 성공의 부분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내가 대통령이 되고 IMF 총재가 돼서 세계를 빈곤에서 구하고 가난한 나라들을 부도에서 구하고 프랑스 대통령이 되어서 프랑스를 잘 살게 만들고 서민과 중산층을 아주 두텁게 만드는 이런 목표를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자신을 계속 가다듬어 왔다 그러면 이런 일에 빠질 리가 없겠죠. 근데 일에 몰두하다가 틈만 나면 마음은 굉장히 이 다른 어떤 부분을 갈구하고 그러면서 가족은 껍데기로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요. 그리고 실제로 섹스에 탐닉해서 그것도 그냥 섹스가 아닙니다. 마약을 하면서 혼혼 난교를 하는 이런 섹스 파티를 해서 거기에서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점점 강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난잡해지겠죠. 점점 자기 통제가 되지 않고 시간만 남으면 그 생각이 납니다. 이 영화에서도 실제 도미니크 칸이 전날 밤에 낮에는 섹스 파티하고 저녁에는 또 여자들 러시아 여자들 둘이를 불러서 또 3명이서 또 그런 짓을 하고 가고 이제 공항에 가려고 옷을 입다가 이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또 흑인 메이드가 들어와 놓으니까 호텔방이 없는 줄 알고 그걸 또 강제로 어떻게 하려다가 발생했던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미국의 사법 체계의 완강함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급히 흑인 한여하고 이렇게 다투다가 택시를 타고 떠났는데 이 핸드폰을 놓고 왔습니다. 공항에 가서 도미니크 칸이 전화를 합니다. 호텔로 핸드폰 놓고 왔다니까 경찰이 이미 출두했어요. 자, 우리가 갖다 주겠다 해라. 그래 놓고는
이 도미니크 칸이 비행기 1등석에 탑승해서 앉아 있고, 이제 뭐 아예 이런 사람은 기빈이니까 공항에 붙어 다 에스코트해서 서비스 해주는 항공사 직원들이 다 있죠. 그리고 이 검색도 그치지 않고 바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부릅니다. 잠깐 밖에서 오시라는데요. 그래 잠깐 나가니까 핸드폰 갖다 줄 줄 알고 온 거죠. 바로 공항 경찰이 수갑을 탁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은 몸이 뚱뚱하고 이러니까 수갑 2개 채워야 되겠다. 1개 더 채워버립니다. 그러면서 화장실 가고 싶다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가 경찰한테 넘겨주면 그 경찰한테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도 무슨 IMF 총재라고 해서 배려를 해주지 않습니다. 면책 특권, 그 나중에 경찰서 가서 이야기해라 이럽니다. 내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다 경찰 2명이 오니까 저기 당신은 나중에 뭐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도 천천히 나중에 가서 해라면서 화장실만 딱 보내주고는 바로 차에 태워서 경찰서에 유치장에 집어넣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전화 한 통만 하자니까 조용해라 조용해라고 한참을 무시하다가 나중에 마누라한테 전화 한 통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보석을 갖다가 신청하려니까 이제 판사하고 이 보석 신청 심판이 열렸죠. 검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하면서 미국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여자 문제가 매우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뭐 유명인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도 이 정도 했을 때는 보석시켜주는데 유명인이라고 해서 차별하면 되느냐니까. 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뭐 유명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이런 일을 또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구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차를 타고 교도소로 갑니다. 그래서 교도소 가서 교도관이 옷 다 벗으랍니다. 그래서 IMF 총재가요, 그 앞에서 옷 다 벗습니다. 벗깁니다. 양말까지 다 벗깁니다. 그리고 팬티를 벗으라 해가 벗기거든요. 뒤로 돌아라 해가지고 양쪽 다리를 한 번씩 들으라고 합니다. 항문에 뭐 숨겼는가. 그런 수모를 겪고 구치소 생활을 며칠 하다가 이제 마누라가 어쩌겠습니까? 빼줘야지. 그래서 100만 불의 보석금을 다시 이렇게 걸겠다고 하고 심판이 열려서 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 불의 보석을 허가하는데 몇 달 동안 뉴욕에 있어야 되고 주소지를 한정하고 그 다음에 발목에 전자팔찌를 차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소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 해서 마누라가 월 6만 달러씩 집을 하나 얻습니다. 그 집에서 또 여자 작가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또 그 집에 그림을 많이 그려놓으니까 부인이 그림 수집가니까 또 그걸 갖다가 공개해가지고 온 또 흑인 또 로스쿨 다니는 여학생과 또 정을 통하고 이 짓을 합니다. 마누라는 죽을라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건의 결과는 검사가 그 흑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자의 말에 진실성에 의문이 있으니까 이 기소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면서요. 도미니크 칸은 형사적으로는 해결이 되고 흑인 여성과 민사적으로 합의를 해서 끝났다고 합니다. 얼마를 줬는가는 알 수 없죠. 제일 영화 마지막 장면에 이 부인이 안네 싱클레어가 뭘 겪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뭘 계산하니까 당신한테 들어간 돈 계산한다. 그럼 당신이 이 뇌를 풀어내기 위해서 돈을 주고 샀냐니까 당신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내가 니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니 때문에 돈 엄청 깨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냉정한 대화를 나누고 부인은 2층으로 올라가 버리고 혼자 이제 앉아서 이렇게 와인을 마시는데 또 하녀가 또 이뻐요. 커피를 들고 온. 그 하녀 보고 또 니 나이 몇 살이고 이쁘네 하고 수작을 걸다가 하녀한테 딱지 맞고 멍청하게 앉아있는 장면에서 영화가 끝납니다. 제라르 드파르디우가 주연을 했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 한 150kg쯤 되는 몸매로 봅니다. 요즘 살이 그렇게 많이 쪘더만요. 근데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한 인간의 몰락과 탐닉 그리고 공허한 이런 거를 갖다가 다루는 어떤 정신세계로는 매우 적절한 영화였고요. 최근에 이 DSK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이 이제 우크라이나 은행에 감사로 재취업을 했답니다. 이 성추행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은 IMF에서 이제 사표를 냈고 프랑스에 뭐 대통령 나가는 걸 포기했고
이제 부인도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대통령이 뭐고 다 틀렸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뭐 또 이런 성매춘 조직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판에 섰다가 이제는 뭐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이 패거리 자본주의의 대표 나라 우크라이나의 은행에 그 감사로 이렇게 갔다라는 보도가 최근에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이 아벨 페라라의 웰컴 투 뉴욕 이외에 쟈니 뎁하고 마리온 꼬티아르 주연으로 또 영화로도 만들어진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화가 지금 한 번 만들어졌는데 또 다른 감독이 또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미니크 칸의 별명은 발정난 침팬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하나 희한한 거는 여자들이 실제로 몸매나 얼굴도 별로 이렇게 별론데 이런 성공한 남자에게 끌리는, 또 난잡한 남자에게 끌리는 그런 또 여자들의 어떤 특성도 이 영화에서 나옵니다. 세상이 참 말입니다. 다 갖춘 사람이 또 이런 부분에서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도미니크 칸을 보면서요, 우리가 윤창중 사건에서 한국의 숱한 언론과 패널들이 떠들었던 말들이 실제로 도미니크 칸의 예를 들어서 보면 심각한 성추행이 있었다면 바로 수갑차고 보석이 거부되면서 알몸으로 구치소에서 몸 수색을 받는 그런 부분을 얼마나 모르고 떠들었던 건가,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사법체계는 예외가 없습니다. 대통령 따라간 대변인 정도의 면책 특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